패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분이 공세 유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아유, 많죠. 우리의 차차기 전략까지 세울 것도 없어요.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 탄핵까지 왔죠. 지금 윤석열 탄핵에 검사 탄핵까지 왔고요. 계속해서 최수건 상병 특검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김건희 특검도 진행이 될 거고요. 한동훈 특검도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인천 세관과 관련된 그 수사 개입 의혹. 예. 이거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쉼 없이 계속 몰아쳐야 되는 겁니다. 한 사이클에서 돌면은 다음 사이클로 얼른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서 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해서 붕괴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권 지금 엄청나게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쟤네들이 지금 겉으로는 의연한 척,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기저기 누수 현상이 나서 권력 누수 현상이 나가지고 그거 막는데 지금 뭐 장난이 아니래요. 심지어 지금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계속 이동관이니 이진숙이니 김홍일이니 심지어 김태균이 얘네들을 돌려막기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할 사람이 없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관 임명도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권력 누수 현상인 거죠.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권 수립에 상당한 많은 역할을 했던 이른바 자칭 보수 원로들이 상당수가 윤석열, 김건희, 심지어 한동훈까지 등을 돌린 상태라고 해요. 이게 권력 누수 현상이죠. 그리고요, 사실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지금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 모습, 이게 실제로 뭐 짜고 한 거든 짜고 하지 않는 거든 현재 상황상 보면 한동훈이 지금 국힘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삐걱거리는 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권력 누수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윤석열의 권력 누수 현상을 더 부추기는 일이 하나 있죠. 바로 이수견 대법관입니다. 이수견 대법관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오늘 이수견 대법관 남편 회사, 이수견 대법관 남편, 그러니까 조영석 변호사죠. 조영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제주반도체가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민주당 쪽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좀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수견은 뭐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되겠어. 안 돼. 라는 얘기가 그냥 거의 뭐 파다해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자면 이수견 대법관은 인준을 받지 못할 거다. 사실 이수견 대법관 거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이수견 대법관 인준 완전히 물 건너갔다. 부모 찬스 주가 조작 의혹, 이수견 대법관 인준 물 건너갔답니다. 자, 제가 며칠째 계속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게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의 가족 혹은 그 자신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어제 제가 보도해 드렸던 것이 바로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 조영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제주반도체 주가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제주반도체는요, 올 초,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주가가 무려 10배나 뜁니다. 이 기사는요, 올 1월 28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때 이미 680%가 뛰어 올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뒤에 나온 기사는 뭐라고 나오느냐? 10배가 뛰었다고 나옵니다. 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딱 10배 뛴 게 맞아요. 작년 10월쯤에 이 제주 반도체 주가는 3,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하순 3월 초순 그 무렵 이 제주 반도체 주가는 33,000원이 넘어갔어요. 딱 10배. 10배. 주가 조작에서 이렇게 차익이 많이 생기는 경우 드물어요. 상식적으로 5,000원 들고 들어갔다 5만 원이 돼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뿐만 아니죠. 얘네들은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팝니다. 주가 조작 그래프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주가가 뛰었다 내렸다 뛰었다 내렸다 뛰었다 내렸다 몇 번을 반복합니다. 출렁출렁 그러면서 서서히 내려가요. 평균치는. 그때 출렁거릴 때마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매수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10배만 버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이상으로 벌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그래서 이 주가 조작 의혹을 제가 보도해 드렸죠.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은 바로 이 주가가 딱 뛰기 시작하는 10배를 뛰기 시작하는 이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다? 바로 이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가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때입니다. 이수견 대법관 후보, 이 사람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하다가 특허법원 판사를 갔는데 특허법원에 있으면서 몇 차례 이 대법관 후보에 오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그리고 이번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는 거의 최종 후보까지 가게 돼요. 첫 번째로 마지막 5명 후보로 오르는 데가 바로 1월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주가가 다시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가 다시 슬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수견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더욱더 명확해지죠. 보시다시피 제주 반도체 주가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3,385원을 하다가 갑자기 38,550원까지 뜁니다. 10배가 넘네. 자, 뛰기 시작할 때는 지난해 12월 연말이고요. 최고치를 겪을 때가 1월달, 2월달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서히 내려가죠.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 아닌가요? 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비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옆에 보고 계신 이 그래프는요, 삼부 토건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삼부 토건은 주가 조작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죠. 이 그래프 모양을 보십시오. 정말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이 삼부토건 그래프는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졌는데 아직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즉 삼부토건으로 보자면 한 여기쯤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미 한 차례 올라갔다가 두 차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데 마지막 설거지 단계 이때인 거죠. 조만간 이 제주 반도체는 한 번 더 살짝 올랐다가 이제 그때부터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갈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가 조작 그래프,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주가 조작이라고 뭐 빼박 아닙니까? 자, 주가 조작 의혹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이수견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해서 편법 상속, 증여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수견 후보자의 아직 미성년자인 딸이 아빠와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무려 63배의 차익을 남겼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5살, 8살 때 주식을 증여하고 그리고 그 주식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받는데 양도소득세, 증여세 전부 다 부모가 냈다고 하죠. 말 그대로 전형적인 부모 찬사 아닙니까? 그리고 갭 투자 의혹도 있죠. 그 갭 투자도 자녀 이름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수견 후보자 부부가 한 걸로 봐야죠. 이거는 차명 거래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 그러니까 재산의 편법 상속일 수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주식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재산 관련 의혹이 나오니까 이 사람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돌반지 대신에 주식 사줬는데 그게 뭐 잘못됐수?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뻔뻔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이수견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과거 아주 희한한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때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 영정에 분양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백원우 의원이 항의를 하죠. 사죄하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자, 그랬는데 갑자기 경호실 직원들이 몰려 나와서 백원우 의원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이틀막 사건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백원우 의원, 오히려 피해자인 백원우 의원이 기소됩니다.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돼요. 아니, 이 사건에서 이틀막을 당한 피해자는 백원우 의원 아닌가요? 근데 이틀막 당한 백원우 의원이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됐다고? 예, 이 황당무계한 판결을 누가 내렸다고요? 예, 이수견 판사가 내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산 참사 사건에서 이 유족들이 시위를 벌였다고 시위 벌인 유족들 그리고 유족 관련 단체들 이 참사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한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산 참사 피해자 그 가족들이라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고 가장 서러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족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위 좀 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수견 후보자의 남편이 법무법인 유루 소속이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유루는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친윤 로펌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혹시 누가 조영석 변호사가 유루가 맞느냐라고 의심을 하실 것 같아서 관련된 자료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유루가 한동훈 윤석열을 위한 친윤 로펌이냐? 제가 겪은 사례를 직접 보여드렸죠. 제가 한동훈하고 재판했던 바로 그 사건, 원고 한동훈, 피고 장용진 이 사건에서 담당한 로펌이 어디다? 바로 법무법인 유루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유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가 떠 있는데요. 하나같이 친윤 로펌, 윤석열, 한동훈을 대리하는 로펌, 친윤석열 사단 검사들 즐비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장모를 수사했던, 그래서 아주 싸게 기소를 해줬던 그 담당 검사가 법무법인 유루로 옮겨갔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바로 이 유루에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이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뭡니까? 예. 결국 윤석열은 자기 친구를 직접 대법관에 앉히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예. 친한 친구의 부인을 대법관에 앉힌 거 아니야. 결국 이건 뭡니까? 자기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법관에 꽂아준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네,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 사법농단 사건의 시작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이탄희 의원님, 원래 이탄희 판사였죠. 이 사람이 대법원에 발령을 받습니다. 인사심의관인가 여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인사심의관이 하는 일이 뭐다? 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탄희 변호사가 당시 이탄희 판사가 나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보직을 사퇴하고 나가버립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자,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나니까 이 사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사를 할 때 그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컴퓨터를 열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컴퓨터는 대법원이 보유한 대법원 공용 컴퓨터였어요. 그럼 당연히 대법원 공용 컴퓨터, 소유자가 대법원이니까 대법원이 열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소유자가 대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따로 있으니까, 개인이 따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 사용한 개인, 아무리 공용 컴퓨터고 공공소유의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사용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컴퓨터를 열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판사들이 있었어요. 그 판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수견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건 뭘 말한다? 예. 사실상 사법농단을 합리화했고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법농단 수사 방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수견은 안 되겠다라는 기류가 지금 뭐 거의 자리를 잡은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기류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오늘 몇 군데 이 전화를 돌려봤더니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수견은 임명 동의를 못 받을 거다. 이수견은 안 되겠더라. 그런 얘기들을 거의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합니다. 안 된다. 안 될 거야. 이 얘기는 뭐 거의 뭐 인식이 공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수견의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이수견 얘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게 황당했어요. 만약에 이수견은 이 사람을 통과시켜줬을 때 후폭풍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폭풍을 가장 많이 맞을 사람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안에서도 이수견에 대해서 지금 약간 봐주기 형태의 이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이유를 박범계 의원으로 딱 꼭 꼬집고 있었던 거지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돌아요. 사실 이수견을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 왜? 법사위나 과방위 이런 데라든지 탄핵 문제 여기에 지금 온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수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따라서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킬 수 있어. 여론이 그렇게 여론은 잘 모를 거다 이거야. 하지만 뭐가 문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마 난리 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듭니다. 아니, 저는 근데 뭐 이 말이 뭐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 참 씁쓸합디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자료들이 뭡니까?
이수견이 왜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이 사람의 자격과 자질 문제,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문제들을 제가 쭉 이렇게 읊은 거잖아요. 그 결과 이 사람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에서는 지지자들 무서워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지자들 무서워서 이수견 통과 못 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참. 좀 그렇죠. 뭐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합디다. 만약에 이수견을 통과시켜주면 수박이다. 수박된다. 이수견 통과시키면 우리는 수박된다. 그래서 이수견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이수견 통과 안 시킨다고 하니까 좀 씁쓸하다. 왜 뒷맛이 좀 떨떠름하죠? 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우려 섞인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만, 적폐들은, 그리고 적폐에 빌붙어 있는 수박들은 뭔가 일이 잘 안 될 것 같을 때 시간을 끈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틈이 보였을 때 탁 그 틈을 치고 나가더라. 그래서 이수견 인준 동의안을 처리 안 하고 좀 끌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끌고 있다가 관심이 좀 떨어졌을 때 탁 치고 나가가지고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현재 분위기로 보자면 이수견의 임명 동의안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흘러서 우리가 여기 이걸 까먹고 있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컨대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이것 때문에 막 시끌벅적하고 있는 모든 관심이 거기 집중되어 있을 때 갑자기 뒷구멍에서 이거 딱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 네,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또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적폐들이고 적폐에 빌붙은 수박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여기서도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꼭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